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 탄수화물 하나가 매일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고 믿고 계시기도 합니다. 2021년 아시아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성인 중 이 유리과당을 매일 섭취하는 분들은 실제 나이보다 15년 더 빠르게 혈관이 노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곧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남은 시간의 삶의 질을 진정으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선생님이 흰쌀밥이나 빵 얘기를 하려는 거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진짜 적에 비하면 훨씬 단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하며 여러분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식품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당뇨에 좋은 식품이나 심장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광고되는 제품들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탄수화물은 바로 유리과당, 즉 곡과당 옥수수 시럽, 하이 프럭토스 콘 서럽, 줄여서 HFCS과 같은 정제과당 성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성분이 병에 든 음료수, 과일 주스, 달콤한 소스류인 고추장, 불고기 소스, 쌈장, 아침용 시리얼, 배달 음식, 그리고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안에도 매우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66세 여성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건강하게 드신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시판 과일 주스를 마시고 점심에는 밥과 국을 드시고 저녁에는 가볍게 죽을 드셨습니다. 괜찮아 보이시죠? 하지만 그분의 중성지방 수치는 계속 위험 수준이었고 간에는 지방간 소견이 나타났으며 혈당도 이미 당뇨 전 단계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분이 매일 드시는 제품들의 성분표를 확인했을 때 답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정제과당이 어디에나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2부, 몸을 망가뜨리는 과학적 원리. 왜 이 당이 이토록 위험한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미밥이나 고구마를 드실 때 우리 몸은 천천히 소화하고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해 세포로 당을 조절해서 보냅니다. 전체 시스템이 질서 있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정제과당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모든 조절 시스템을 건너뛰고 곧바로 간으로 향합니다. 간을 식품 가공 공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과당이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밀려 들어오면 공장은 과부하 상태가 되고 남은 과당을 전부 지방으로 전환시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피하 지방이 아니라 간, 췌장, 심장 주변을 감싸는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저는 술을 전혀 드시지 않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초음파상간이 수십 년간 음주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를 직접 봐왔습니다. 모두 오랜 시간 정제과당을 섭취해온 결과였습니다. 더 나아가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혈관 벽의 단백질에 당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당화반응, 즉 글라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금속 파이프에 녹이 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혈관 벽이 거칠어지면 그 거친 부위에 콜레스테롤과 칼슘이 쌓입니다. 그 결과가 동맥경화이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길목이 됩니다. 2022년에 50세에서 70세 사이의 아시아인 1200명 이상을 추적한 연구에서 정제과당을 매일 많이 섭취하는 그룹은 섭취를 제한한 그룹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은 차이가 아니라 위험도에서 매우 큰 격차였습니다. 3부, 한국 식품 속 어디에 숨어 있는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정제과당은 음료수나 단 과자에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곳에 들어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것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에 든 음료수, 캔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 편의점에서 파는 병차 종류입니다. 500ml짜리 음료수 한 병에는 50g이 넘는 과당이 들어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하루 권장 섭취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양입니다. 하지만 더 교묘하게 숨어있는 것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시판 고추장, 캔에 든 불고기 소스, 시판 갈비 소스, 병에 든 양념장, 제과점에서 파는 샌드위치빵, 다이어트용으로 광고되는 아침 시리얼, 그래놀라바, 과일맛 요거트, 시럽에 담긴 통조림 과일, 그리고 점점 더 많이 이용되는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시판 양념과 소스류 대부분에는 정제과당이 적지 않게 들어있습니다.
맛을 좋게 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고 더 먹고 싶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포장식품의 성분표에 5가지가 넘는 원재료가 적혀 있다면 과당, 옥수수 시럽 또는 콘시럽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있다면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4부, 과하게 섭취하면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신진대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진대사는 자동차 엔진과 같아서 제대로 돌아갈 때는 모든 것이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정제과당은 바로 그 엔진의 톱니바퀴 사이에 돌을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시아인 성인을 1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과당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적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 당뇨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중성지방을 높입니다. 중성지방은 혈액 속을 떠다니는 지방 입자입니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심혈관 위험이 커집니다. 저는 정제과당을 끊은 것만으로 6주에서 8주 사이에 환자분들의 중성지방이 100에서 150mg DL가량 떨어지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약도 없이 극단적인 식이요법도 없이 말입니다. 셋째, 이것이 50세에서 70세 사이를 보고 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정제과당은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뇌는 대사장애에 매우 민감합니다. 신진대사가 흔들리면 뇌도 함께 흔들립니다. 아시아의 뇌 노화를 다룬 최근 연구들은 정제과당의 높은 섭취량과 기억력 감퇴 속도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는데 정제과당이 그런 건망증을 더 빠르게 만들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5부, 한국인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 자, 걱정되는 이야기는 이쯤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보고 계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니까요. 인체에 대한 가장 좋은 점 하나가 있다면 특히 50세가 넘어 인내심을 배운 우리 세대에게는 올바른 조건이 주어졌을 때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연하지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일상 식단에서 정제과당을 제거하세요. 식품 성분표를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포장식품의 뒷면을 뒤집어 성분 목록에서 과당, 옥수수 시럽, 콘시럽 또는 그 변형된 이름들을 찾아보세요. 있다면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냥 빼기만 하면 며칠 안에 허기짐과 실패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백 번 봐왔습니다. 포장된 시리얼 대신 현미밥이나 깨를 살짝 뿌린 귀리죽을 드세요. 시판 고추장 대신 저당 제품을 선택하거나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세요. 음료수나 캔주스 대신 따뜻한 물, 무가당 녹차, 생강차를 마시세요. 신선한 과일은 적당량이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통과일 속의 식이섬유가 과당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에 가공식품 속의 과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간은 정제과당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기관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배추, 그리고 한국인의 식탁에 익숙한 나물, 데친 채소 같은 채소류에는 간이 독소를 해독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매 끼니 최소 한 접시의 채소를 드시도록 노력해보세요. 우리 식문화에서 그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번째 단계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의 아침 산책만으로도 인슐린 민감성이 크게 개선되고 몸이 당을 더 잘 처리하게 됩니다. 헬스장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동네를 한 바퀴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벼운 체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30분 걷는 분들의 인슐린 민감성이 10년 젊은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6부, 회복의 과정.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선생님, 얼마나 지나야 효과가 보이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서 관찰한 전형적인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에서 2주차, 몸이 다시 조율되는 시기입니다. 더 피곤하게 느껴지거나 약간 예민해지거나 가벼운 두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뇌와 몸이 더 이상 과당 자극 없이 지내는 것에 적응해가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 시기를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3주에서 4주차, 에너지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점심 후에 더 이상 졸리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복부 팽만감과 가스가 줄어듭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체중도 조금씩 빠질 수 있습니다. 6주에서 8주차, 이때가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중성지방이 낮아지고
공복 혈당이 개선되고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차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환자분들이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의 용량을 줄이기도 하는데 물론 이것은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약을 끊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 당부. 10년이 넘는 진료 경험을 통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70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조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제과당을 식단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으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무언가에 숨어있던 과당을 의도치 않게 섭취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피하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 그 결정 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5년, 10년, 어쩌면 그 이상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좋은 삶의 질로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몇 년을 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손주들과 오후 산책을 하면서 숨이 차지 않는 것입니다. 늘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나이에도 매우 강인합니다. 올바른 연료를 공급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해보세요. 반드시 몸이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도전입니다. 30일 동안 정제과당 없이 생활해보세요. 모든 제품의 성분표를 읽으세요. 의식적인 선택을 하세요. 30일이 지난 후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아래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영상이 전달됩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저는 이호성 의사입니다.